텅. 주식은 몰라도 이건 챙겨, 주식 이슈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려드리는 주식뉴스 요점 정리 주식요정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 얘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탈통신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SK텔레콤, KT, LGU+ 등 국내 이통 3사 대표이사들이 틈만 나면 언급하는 단어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죠. 아예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SK텔레콤에서 텔레콤을 뚝 떼어내는 거예요. Hyperconnector Technology. 국내 통신사 가입자는 일찌감치 인구수보다 많은 7천만 명을 넘어서서 완전 포화 상태인데다 열심히 통신망 깔아놨더니 돈은 네이버, 유튜브, 넷플릭스가 벌어가는 현실. 억울해. 한때 시총 1, 2위를 다퉜던 이동통신사의 현실에 제가 다 안타까울 지경인데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이동통신 업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SK텔레콤은 텔레콤 빼고 뭐 한대? 주식 요정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이동통신 업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한국이동통신의 역사는 3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무전기와 동일한 방식의 아날로그 이동전화기가 세상에 먼저 등장했는데 그 이름하야 Car phone. 부피가 커서 자동차에 주로 설치됐기 때문인데요. 주 사업자는 한국이동통신 서비스였습니다. 본격 상용화에 들어간 게 1984년. 그즈음 카폰 가입자 수가 2,800명 정도 됐었죠. 당시 서울 부유층이 그 정도 됐나봐요. 세월이 흘러 1992년 노태우 정부에서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를 찾게 됩니다. 통신업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였는데요. 이때 사업권을 따낸 곳이 바로 SK의 전신 선경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잦은 반납하게 되죠. 당시 현직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가 바로 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어서 뒷말이 좀 나왔거든요. 논란이 되니까 차기 정부 때 다시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과감히 사업권을 포기해 깜짝 놀라게 했죠. To be continued. 당시 성경 측의 입장을 보면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해요. 고 최종현 회장이 이미 1980년대부터 미래 먹거리는 정보통신기업이라고 외치며 미국 사무실에 텔레커뮤니케이션 팀도 만들고 미국 기술 벤처에 직원을 보내 이동통신 관련 실무를 월급도 안 받고 배우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김영삼 정부에 와서 제2이동통신사 사업권 경쟁에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되는데 이때는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도 동시에 추진됐어요. 당시 상장 회사였던 한국이동통신은 민영화 소식에 주가가 8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급등해요. 이게 무슨 일이고? 선경이 이 비싼 주식을 더 웃돈을 주고 엄청난 거금을 들여 사들이게 됩니다. 총 4,271억원 정도 썼는데 당시 시세로 목동 아파트 2,500세대를 통으로 살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하죠. 와우.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동통신은 선경, 즉 SK그룹이 인수했고 이게 현 SK텔레콤이 됩니다. 제2이동통신 사업권은 신세기통신이 가져갔죠. 나중에 한국통신 프리텔, 한솔 PCS, 그리고 LG텔레콤 등 PCS 사업자까지 더해져 이동통신 5개사의 뜨거운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IT 붐이 일던 1999년 말에는 시가총액 1352에 나란히 한국통신, SK텔레콤, 데이콤의 이름이 오르며 통신회사의 황금기를 누리기도 했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는 법. 2000년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격해지면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돼요. 업계 1위 SK텔레콤과 3위 신세기통신의 합병, 업계 2위 한국통신 프리텔과 5위 한솔 PCS의 합병이 이루어져 비로소 오늘날의 이동통신 삼국지가 완성된 거죠. 특히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은 크게 주목받았어요. 거대 통신사의 합병으로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며 가입자 기준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통신사가 탄생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동통신 3사 다 합친 시총이 32조 원가량, 시총 상위 10위 기업 한 곳의 가치보다도 더 적어요. 진짜? 대체 이동통신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SK텔레콤은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즉 2G 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화를 이끌어내며 한국 IT 기업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이후 CDMA가 세계 표준이 됐죠. 취한다. 인터넷과 데이터 통신인 3D 경쟁에서도 세계 최고 속도를 자랑했어요. 2010년 5월 SK텔레콤의 가입자는 마침내 국민 절반인 2,5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통신망을 깔았는데 점점 전화, 메시지 등 이동통신이라는 전통 개념이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 인터넷과 음악 감상 같은 콘텐츠 소비 시장이 확 커졌죠. 게다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애플이냐 삼성이냐, 통신 시장의 주도권이 스마트폰 제조사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요약할 수 있는 LTE 시대에 들어서는 구글 유튜브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주도권이 다시 한번 크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질문. 그래서 SK
SK텔레콤은 텔레콤 빼고 뭐 한대?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대표적으로 플랫폼과 게임 업계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완료. 1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볼까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1년 새 주당 15만원에서 40에서 50만원 선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NC소프트는 58만원에서 100만원을 찍었고 펄어비스도 1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어요. 언택트 산업 최강자인 쿠팡은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대비하며 시총 100조원을 터치했고 코스의 비바 리퍼블리카처럼 핀테크 산업 또한 성장세가 폭발적이죠. 하지만 통신 3사는 비대면 서비스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통신사의 통신 인프라죠. 통신사들은 매년 8조에서 10조 원 규모의 망투자 유지비를 끊임없이 지출하고 또 이번에 5G까지 숨 쉴 틈 없이 돈을 쏟아붓는데도 사람들은 안 터진다며 고발까지 한 상황.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연 50%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기만 하고 수익은 안 나고 망투자는 투자대로 하면서도 돈이 흐르는 비통신 사업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죠. 사실 SK텔레콤은 일찌감치 탈통신에 대비해왔어요. SK텔레콤은 2008년 온라인 마켓에 진출해 11번가를 국내 이커머스 4위 업체로 키워냈고 2012년에는 하이닉스를 인수해 굴지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2018년에는 보안업체 ADT 캡스를 인수해 물리보안 사업에도 뛰어들었고 2019년 지상파 3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푹을 인수해 웨이브로 재편, 2020년 1위 유선 방송 사업자인 피브로드를 인수하는 등 미디어 사업도 공격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올해 4월에는 티맵이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함께 만든 조인트 벤처 우티를 출범할 예정이죠. SK텔레콤에 따르면 비통신 매출 비중이 올해 37%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합니다. 통신을 넘어서 커머스와 미디어, 보안과 모빌리티까지 든든한 5대 사업부를 구축한 SK텔레콤. 이른바 AI에 기반한 ICT 패밀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박정호 대표이사는 2021년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강조했죠. 주주분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강한 AI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명실상부한 AI 컴퍼니로 전환될 것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원스토어를 시작으로 주력 자회사들의 상장을 잇따라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SK텔레콤의 중간 지주사 전환 등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논의 중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연결되는 5G 시대, 통신을 넘어서 빅테크 기업으로 변신 중이라는 SK텔레콤의 미래,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Bye bye. 구독 버튼이 어딨더라?